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이거 포포크림 먼저 입술에 좀 발라놔주고 시작할게요. 이거 허스텔러 원더베지 에센스로 한번 이렇게 닦아내줄게요. 와, 오늘 피부가 왜 이렇게 울긋불긋하지? 그쵸? 오늘따라 평소보다 여기저기 뭔가 울긋불긋한 게 되게 많고 그게 유독 눈에 보여요. 라네즈 크림. 저는 피곤하면 진짜 바로 이렇게 피부에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을 뭔가 좀 시크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보들보들하게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쿠션은 이걸 써줄게요.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 10 컬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쁘아 비벨벳은 이 패키지가 진짜 멋들어진 것 같아요. 이 패키지 너무 예뻐서 가방에 넣고 꺼낼 때마다 패키지는 진짜 에스쁘아지 이런 느낌으로 들고 다니는데요. 제가 솔직히 이 비베베 쿠션은 제형은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컬러가 애매해서 손이 잘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원래도 차분한 23호 톤이다 보니까 좀 시중에 나오는 23호 톤을 살짝 꺼려하긴 했는데 에스쁘아에서 나온 베이지 컬러가 23호 타겟으로 나온 컬러인데 조금 밝은 23호로 나왔어요. 그 컬러를 바르면 제 목이랑 좀 톤 차이가 많이 나서 손이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피부가 탔잖아요. 그랬더니 이 텐 컬러가 완전 찰떡으로 맞아요. 사실 이 텐 컬러도 예전에 에스쁘아에서 나오던 그런 텐 컬러에 비하면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23호 쓰면은 항상 애매하게 밝은 좀 묘한 23호와 24호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쓰시면 정말 찰떡일 것 같은 컬러입니다. 이 비벨벳은 얇게 바르는 게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레트에 살짝 양 조절을 하고 발라주시는 걸 추천할게요. 이 비벨벳 쿠션은요, 저는 살짝 이렇게 벨벳 질감이라서 이렇게 밀어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뭔가 에스쁘아의 비파우더와 비글로 그 중간 사이의 질감이에요. 이 모공 부분도 살짝 이렇게 밀어서 메꿔주는데 이 쿠션이 피부결을 메워주면서 되게 부드럽게 커버를 해주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양을 많이 바르시면 많이 바르는 대로 계속 도톰하게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양을 조절해서 소량으로 발라주시는 게 깔끔하게 바르실 수 있고 이렇게 양 조절해서 발라주시면은 진짜 얇게 착 붙는 제형이에요. 착 붙는데 완전 딱풀처럼 매트하게 딱 붙는 느낌보다는 이런 크리미한 벨벳 질감입니다. 이 쿠션 사용하실 때는 진짜 다 가려버리겠어 이런 강박을 가지기보다 좀 얇게 발라주시는 게 예쁘게 바르는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요거는 이렇게 밀어 발라도 각질 부각 없이 좀 크리미하게 발리는 편이라서 모공이나 이런 결 메워줘야 하는 부분들은 살짝살짝 밀어서 채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좀 멀리서 보면은 얼굴에 이런 붉은기나 결점들, 약간 그림자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깔끔하게 커버가 됐어요. 이쪽 피부 보면은 진짜 비벨벳 이름처럼 벨벳처럼 마무리가 됐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모공들도 부각 없이 잘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취향이겠지만 저는 피부톤을 밝혀서 바르는 걸 그닥 좋아하질 않아요. 제 피부는 오히려 밝은 베이스를 썼을 때 그 결점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피부거든요. 뭔가 저는 피부톤을 밝혀서 바르면은 홍조가 더 잘 보인다거나 좀 결점이 더 잘 보여서 너무 커버하려고 노력한 느낌이 드는 피부예요. 제 목이랑 얼굴 톤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목 톤에 맞춰서 얼굴 톤을 맞추면은 진짜 톤 다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얼굴 피부 자체는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밝혀서 바르면 목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베이스 바른 티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죠. 되게 많이 가린 느낌이 나요. 근데 이렇게 피부톤에 딱 맞는 컬러를 사용을 하면 오히려 피부톤이 어둡다라는 느낌이 훨씬 줄어들고요. 되게 평화로워 보여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피부톤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데? 라고 하시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톤을 찰떡으로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톤이 잘 맞으면 피부 커버도 오히려 더 같은 제품을 쓰더라도 훨씬 더 매끄럽게 잘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또 비건 쿠션의 하이포 알러지 테스트, 민감 피부 1차 자극 테스트까지 다 완료된 쿠션이에요. 그래서 비건 저자극 쿠션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10 컬러까지 총 5가지 컬러가 있는데 10을 제외한 나머지 컬러들은 올리브영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10 컬러는 에스쁘아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목에도 쿠션의 남은 양으로 살짝만 부드럽게 만들어줄까 봐요. 목주름도 좀 부드럽게 약간 커버해주기 위해서
아니 목주름 관리 안 한다고 가끔 댓글 달리는데요. 나 이거 아기 때부터 있었어요. 내 컴플렉스란 말이야. 건들지 마. 아무튼 파우더는 웨이크메이크 픽서팩트를 제가 구매했었는데 써보는 걸 깜빡해서 한번 써볼게요. 피카소 128번 브러쉬에 묻혀서 넓게 이렇게 좀 눌러줄게요. 딱 저는 이 비벨벳 정도의 광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글로우하면은 파우더를 많이 발라야 돼서 뽀송한 룩을 만들기 위해서는 딱 요렇게 요 정도 광택이 나는 매트 벨벳 쿠션 바르고 파우더로 눌러줬을 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퍼프에 묻혀서 이 모공 부분을 한 번 더 반사광이랑 좀 눌러주고 여기 입 주변에 뾰루지 난 거 진짜 신경 쓰인다, 그쵸? 제가 라이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라이터로 닿지 않게 약간 뜨끈뜨끈하게 컨실러 펜슬을 살짝 녹여준 다음에 이걸 이렇게 콕콕 찍으면은 그냥 펜슬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액상 타입처럼 잘 커버되거든요? 브로우는 역시 이 에스쁘아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을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더브로우 잘 쓰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제작 참여를 한 입장으로서 솔직히 애정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근데 여전히 많이들 찾아주시고 잘 나간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가끔씩 이 더브로우가 인생 브로우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여전히 이것만 쓰고 있는 거 보면 다들 아시겠죠? 역시 제 인생 브로우 펜슬이에요. 뭐 이제 제가 개발한 지도 좀 됐고 뭐 다른 거 새로운 거 써볼까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 적당한 하드함, 이 적당한 발색 그리고 빨리 채울 수 있으면서도 정교하게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이 모양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만 쓰게 되고 있어요. 가끔씩 제 최애 컬러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최애 컬러가 좀 그때그때 바뀌긴 하지만 요즘에는 2호 쿨그레이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좀 시크하고 또렷하고 힙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고 이 흑발 생머리에 2호 쿨그레이가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가끔 눈썹 색이 좀 짙은 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2호 쿨그레이 되게 잘 쓴다고 연락을 좀 주세요. 그리고 또 부드러운 룩을 할 때는 이렇게 3, 4호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좀 웜하게 할 때는 3호, 좀 뉴트럴하거나 쿨하게 할 때는 4호를 씁니다. 오늘은 팔레트는 되게 웜하게 쓸 거지만 립 컬러를 이것저것 다양하게 발라볼 거기 때문에 4호 애쉬 브라운을 사용을 할게요. 눈썹 그리는 거는 언제나와 같아요. 그때 눈썹 그리는 법 떠먹팁에서 말한 대로 밑선 먼저 잡아주고요. 그리고 눈꼬리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면으로 세워서 이렇게 슥슥 부드럽게 채워주고 눈 앞머리는 조금 남겨둔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앞으로 좀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눈썹 그리기 끝! 이 더브로우는 제가 진짜 거의 시작부터 같이 쭉 만들어 왔기 때문에 솔직히 BM님 빼고는 그 다음으로 제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제품 개발 참여를 하면서 더 화장품이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런 제품 개발 참여하면서 좀 재밌었던 얘기들, 제품 개발이나 이런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따로 컨텐츠로 풀어볼까 해요. 저한테 화장품에서 취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좀 그런 얘기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팔레트는 요 에스쁘아 리얼아이 팔레트 오트라떼를 쓸 건데요. 요거 오트라떼 나왔을 때 저한테 스코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글로우 포에버가 드디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알람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구매를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영상에서는 이제야 보여드리네요. 사실 집에 제가 구매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오늘 촬영을 꼭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놓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 더 사왔습니다. 하나는 저의 사촌동생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오트라떼에 있는 쉐딩 컬러는 생각보다 쉐딩이 발색이 잘 되네요. 꽤 제 피부에서도 잘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만 조각을 해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꽤 발색이 올라온다. 근데 막 뭉치거나 선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번 가을에는 또 약간 요런 좀 멀멀하다 하면은 또 멀멀이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멀멀하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힘 빠진, 물 빠진, 약간 흐리멍텅한 그런 색상을 표현을 한 건데 진짜 신기한 건 이게 사전에도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롬앤 개발할 때도 멀멀하다 했을 때 BM님이 맞아요, 컬러들이 좀 멀멀하죠, 이렇게 알아들으셨거든요? 근데 에스쁘아 BM님도 멀멀하다를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클리오에서도 멀멀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BM 그리고 화장품 연구원 근데 이런 색조 조정하시는 분들은 다 멀멀하다라는 그런 컬러의 표현을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사전엔 진짜 없더라고. 그리고 좀 미니 펜 브러쉬로 이렇게 묻혀서 턱 쉐이딩 해줄게요. 저는 이게 진짜 한국어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말고름하다. 요것도 느낌상 알잖아. 되게 맑고 물기 있고 뭔가 청초하고 막 그런 느낌인 거? 멀멀도 그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가 우리의 글로우 포에버 친구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만져봐. 깨져가지고 글로우 포에버를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원래 글로우 포에버가 약간 이렇게 손으로 발랐을 땐 좀 퍼석한 느낌이 드는 애였는데 좀 매끈해졌어요. 발색은 글로우 포에버스러운데 조금 더 매끈해졌어요. 이 글로우 포에버 특유의 되게 자연스러운 광택감은 그대로고요. 글로우 포에버 하이라이터로 좀 내주시라니까요, 에스쁘아 진짜. 내가 하이라이터 다 팔아드릴게. 여기에만 있게 너무 아까운 애라고요. 너무 예쁘다. 글로우 포에버 내주세요, 제발. 됐다. 너무 예쁘죠? 근데 이 하이라이터들의 차이는 사실 좀 육안으로 봐야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애교살에도 좀 발라줄게요. 애교살도 막 엄청 뿜뿜하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느낌이거든요. 맞다, 나 오늘 쓸 거 있었는데. 원래 롬앤에서 이 한올 쉐이드 라이너 출시된 거를 싹 다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와 있었는데 이거 딱 뜯어서 써야지 하고 깜빡했어요. 여기에 크리미 베이지 컬러가 있거든요. 이걸로 애교살을 좀 밝히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지만 한번 써볼까요? 조금 이 눈밑을 더 밝혀준다는 느낌으로. 어때요? 조금 더 살죠? 근데 되게 얇아요. 그래서 진짜 얇은 아이라이너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까지 얇은 아이라이너는 진짜 제 눈에는 좀 세워라 내워라 그려야 돼서 완전 선호하진 않습니다. 이따가 아이라인 그릴 때 한 번 더 써볼게요. 밝혀준 거 위에 한 번 더 글로우 포에버 덮어줄게요. 그리고 이 더브로우 펜슬 45 애쉬 브라운이 눈 밑에 애교살 음영 주기에도 되게 좋고 요거 쉐딩으로 써서 펴바르기에도 되게 좋다는 그런 리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용으로 써볼게요. 되게 자연스럽죠, 컬러. 이 4호가 좀 멀티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살짝 눈매 교정하기에도 좋고 살짝 풀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치크는 역시 이 리얼아이 팔레트에 있는 걸 써야겠죠? 이 치크 되게 피치빛으로 예쁠 것 같은데 오 예쁘다. 이 팔레트는 확실히 가을 뮤트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팔레트 자체가 지난번에 사용을 했을 때 막 진한 느낌은 없는데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가을 뮤트 중에서도 좀 소프트한 톤이 잘 받는 분들이 쓰시면은 되게 부드럽게 은은하게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은 팔레트예요. 이 팔레트가 막 엄청 컬러감이 딥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부드럽기 때문에 가을 팔레트 중에서 좀 소프트한 거 찾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치크도 색이 예쁘다. 요거 눈두덩이에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이 컬러도 블러셔로 같이 섞으면 되게 분위기 있을 것 같거든요? 살짝 관자놀이랑 이렇게 좀 채워볼게요, 이걸로.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이렇게 채워줄게요. 코 밑에도 한번, 턱 밑에도 한번. 블러셔 컬러 너무 예쁘다, 그쵸? 이 블러셔가 너무 예뻐서 이걸로 베이스까지 가볼게요. 방금 좀 가루가 날렸지만 이 정도는 뭐 제가 좀 팍팍 문질러서 그런 거니까. 블러셔 컬러들은 좀 이렇게 브러쉬가 닿으면은 가루가 날릴 수밖에 없어요. 펜도 그렇고 좀 입자가 정말 곱게 만들어져야 모공에 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블러셔 가루 날림은 좀 감안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눈에 안 보인다 생각하시는 게 좋고 눈두덩이까지 이렇게 발라주니까 진짜 부드럽게 이어지죠. 지금 컬러가 너무 예뻐. 그리고 이거 쓸게요. 근데 이 오트라떼는 저한테는 조금 컬러가 제 취향만큼 딥하진 않아요. 막 엄청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티가 안 나네요. 그래서 저는 요거랑 요걸 이렇게 2대1 비율로 섞을게요. 그러면 이제 좀 음영이 나타나거든요. 짠! 이제 음영이 생기죠? 펜에 2대1 이렇게 섞었어요. 조색할 때 내가 원하는 정도를 이런 식으로 좀 비율을 정해서 조색을 하시면 더 좋아요. 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마음에 든다. 오, 이거지. 브라운 음영인데 되게 뭔가 뿌옇고 밀키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방금 2대1로 조합한 컬러 그대로 언더에도 이렇게 이어서 발라줄게요. 그리고 롬앤 한올 쉐이드 라이너 뮤티드 브라운. 진짜 얇아요. 거의 내 속눈썹만 한 것 같아. 그 정도로 얇진 않고요. 진짜 제가 본 아이라이너 중에서도 제일 얇은 편이거든요. 라인 진짜 얇게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뒤쪽을 채워줘야 하는 타입이어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릴 때. 그래도 진짜 깔끔하게 그려져요. 진짜 깔끔해요. 컬러도 내 스타일이야. 안 올려 그리려고 했는데 살짝 올라갔네요? 요즘 하도 올려 그리다시피 해가지고 살짝만 끝을 손톱으로 내려주자. 근데 픽싱력이 좋은가 봐요. 지금 이렇게 해도 애가 완전 고정됐어 벌써. 그리고 오트라떼에 있는 라인 블렌딩 컬러 이렇게 블렌딩 해줄게요. 뭔가 여기가 살짝 뭉쳐있는데 총알 브러쉬로 풀어줄게요. 뭔가 지금 여기 완전 망했어요.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어. 라인 지우고 다시 할게요. 빠르게 수습을 했고요. 이 부드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라인은 마스카라 하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쪽 아이라인 안 그릴 수 있으니까 점막 쪽은 라인 블렌딩 제일 어두운 컬러로 한번 음영 조금 더 딥하게만 넣어놓고 들어갈게요. 많이 딥하진 않게 이 정도 부드럽게. 속눈썹 컬링을 해줍니다. 오늘 컬링을 너무 바짝하지 않을 건데 그 이유가 속눈썹을 붙일 거예요. 제가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인조 속눈썹을 미리 가닥가닥 뭉쳐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붙여볼 겁니다. 이런 느낌일 건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속눈썹 뒤쪽이 길어지는 걸 원하진 않아서 뒤쪽은 좀 잘라냈고 앞이랑 살짝 구분을 해주려고 해요. 제가 눈 앞머리 쪽은 말려 들어가서 앞머리까지 이어서 붙이면 눈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먼저 붙여줄게요. 눈썹 아래 붙일까? 간만에? 지금 보시면은 하나는 눈썹 아래쪽에 붙여서 자연스럽게 해줬고 하나는 위쪽에 붙일게요. 눈 앞머리는 아래쪽에 붙이면은 제가 눈이 너무 말려 들어가가지고 눈이 아프고 불편해져요. 그래서 앞머리는 위에 붙일게요. 이렇게. 저는 뒤에는 안 붙이고 딱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뷰러로 다시 합체를 시킨 다음에 이 하킨 마스카라 쓸게요. 이렇게 붙여봤는데 뭔가 깔끔하게 가닥가닥 하는 거는 제가 스킬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뭐 나쁘지 않기는 한데 제가 생각한 또렷 가닥은 이걸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속눈썹이 숱이 많은데 그냥 숱이 많은 게 아니라 되게 겹겹이 레이어로 나 있어요. 그래서 딱 그 눈꺼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되게 짜잘짜잘한 애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다 깔끔하게 합쳐지지가 않아서 깔끔한 느낌이 덜 사는 것 같아요. 이거는 허물해서 모아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한번 샵에 가서 받아봐야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준 다음에 라인을 다시 그려볼게요.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은 더 자연스럽겠죠? 이거다. 근데 이 아이라이너 컬러 자체가 엄청 또렷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편이라서 그냥 이대로 놔둘게요. 블렌딩 안 해도 예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는 김에 이 같은 라이너에 로지 컬러가 있어요. 코티드 로지 컬러인데 이걸로 언더 삼각존을 살짝 좀 붉게 만들어 주려고. 이거 생각보다 발색이 좀 진해요.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로즈일 줄 알았는데 꽤 진한 로즈입니다. 에스쁘아 블러셔 컬러 묻혀서 중화시켜줄게요. 당황스러워. 그래도 마스카라 하고 안 하고의 느낌이 되게 다르죠? 이 아래 투명 라이너가 눈에 보여서 이런 거는 붓펜 라이너로 살짝 자연스럽게 처리해줄게요. 근데 한 김에 컨실 베이지 컬러로 여기
터줍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글리터, 가운데 있는 글리터를 살짝만 묻혀서 여기 눈두덩이 중앙에 살짝만 얹을게요. 이제 곧 립을 바를 차례인데 오늘은 메이크업 모든 걸 다 완성을 하고 립을 바를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 안 발라줘서 글로우 포에버 이렇게 앞쪽에 발라줄게요. 이 팔레트는 글로우 포에버 바르는 맛에 쓰는구나. 입술 빼고 나머지는 다 완성이야 지금. 그리고 속눈썹이 오늘 단단히 잘못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거울로 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뗐다 붙이면 오히려 망할 것 같아서 그냥 뷰러 빡빡 찝어가지고 그 결점이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그럼 한번 지금 한 이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는 립을 같이 골라봅시다. 자, 코너 속의 코너. 깨알 미니 립스코예요. 이렇게 미니로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데 마침 딱 에스쁘아 FW 신상 틴트가 있어요. 요 꾸띠르 퓨어 벨벳인데요. 에스쁘아가 지난번 한 여름쯤 때부터인가 틴트에 점자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패키지에 이렇게 점자 부분이 있는데 감동이지 않아요? 컬러 명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점자들을 만졌을 때 컬러 구분이 거의 대부분 안 되어 있어서 되게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자가 들어있다는 게 이 패키지에 너무나 큰 감동 포인트라서 이 점자 포인트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퓨어 벨벳은 새로 나온 제형이잖아요. 이 퓨어 벨벳이라는 텍스처가 어떤 텍스처인지 좀 가볍게 보여드리고 갈게요. 발라보면은 진짜 스민 것처럼 퓨어한 벨벳 제형이거든요. 퓨어 벨벳이라는 제품명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딱 스민 벨벳이라고 표현하면 느낌이 빡 올 것 같은 그런 텍스처인데요. 포슬포슬한 벨벳 파우더에 고함량 오일이 배합되어 있어서 되게 맑고 편안하게 퍼지는 벨벳 텍스처예요. 기존 꾸띠르 벨벳은 좀 더 크리미한 벨벳으로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었다면 워터 벨벳은 물 틴트처럼 발려서 뽀송하게 밀착되는 그런 워터 투 벨벳 텍스처였잖아요. 이번 퓨어 벨벳은 얇고 맑게 퍼지는 스민 벨벳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들이 있어요. 컬러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저채도, 중명도 컬러감으로 다 딱 가을에 어울리는 MLBB 컬러들입니다. 착색은 거의 없는 점 참고하시고요. 묻어남은 한번 입술에 하나씩 발라보면서 또 테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호 코넬리아는 되게 퓨어하게 스미는 코랄 베이지 톤이에요. 약간 누디하지만 코랄 톤이 안색을 좀 깨끗하고 부드러워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입니다. 스미듯이 발리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발라도 그렇게 발색이 진해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풀로 발랐는데 되게 얇고 맑게 발리는 텍스처예요. 그런 벨벳 타입들보다 조금 더 오일 함량이 많아서 이게 바를 때는 여기에 배합된 오일 때문에 되게 촉촉하고 매끄럽게 발려요. 그래서 벨벳 틴트를 바르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그런 제형이고요. 음파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진짜 포슬포슬한 벨벳 틴트를 바른 것처럼 좀 점점 픽싱이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나 제형 자체가 일반 그런 벨벳 블러 틴트들보다 훨씬 더 얇고 스민 듯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퓨어 벨벳이라는 이름이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지금 오늘 룩이랑도 이 립 컬러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2호 로지문 컬러는 1호의 핑크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맑게 스며드는 뮤트한 로지 MLBB 같은 컬러인데요. 좀 로지한 누드, 로지한 베이지 느낌으로 되게 차분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로지 MLBB입니다. 저는 지금 이 2호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1호도 되게 예뻤는데 2호가 그 1호의 느낌에서 약간 청순한 느낌을 더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발색을 계속 하더라도 딱 이 MLBB의 느낌으로 남아있어서 뭔가 꾸안꾸 컬러? 어느 정도 그 로지의 생기를 가져가면서 MLBB답게 튀지 않게 얼굴의 전체적인 느낌이랑 조화를 이루면서도 이 분위기 있고 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2호 로지문이 지금 너무 마음에 듭니다. 거의 이걸로 굳힐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3호 마롱슈부터는 컬러감이 짙어지는데 얇게 바르면은 되게 물 틴트가 스미듯이 발린 것처럼 표현이 돼요. 진하게 바르면 확실히 이 크림 섞은 듯이 부드러운 뭔가 레드 브라운 같은 느낌이 잘 올라옵니다. 이렇게 얼굴 전체 보니까 1호, 2호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바르니까 조금 더 가을웜 딥톤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는 가을웜 뮤트나 좀 봄웜 분들이 가을에 하기 좋은 그런 룩이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가을웜 딥 그 자체. 지금 이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 예쁘지 않아요? 이 3호는 발색이 꽤 잘 돼요. 그래서 안쪽에 한 번 더
얇게 얹어서 조금 더 고혹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헤이즈 컬러인데요. 얇게 바르면은 진짜 모브 컬러가 자연스럽게 착색된 것처럼 스민 듯이 표현이 됩니다. 이 컬러 자체는 되게 빛 바른 듯이 약간 무게감이 있는 좀 톤 다운된 모브예요. 모브에 브라운 약간 섞인 그런 느낌? 요거는 진짜 가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모브 컬러입니다. 보랏기가 너무 많은 모브도 아니고 엄청 따뜻한 모브도 아니라서 좀 뉴트럴해 보이는 모브인데요. 모브에 회브라운이 약간 섞여 있다 라고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컬러도 지금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려. 오늘 메이크업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를 발라볼 걸 염두하고 한 메이크업이기는 한데 이 헤이즐 컬러까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 컬러는 약간 지적인 느낌을 만들어주는 듯한 컬러여서 또 마음에 드네요. 마지막 5호 가넷은 확실히 딥한 레드예요. 얇게 먼저 바르면은 오일감과 함께 물든 듯이 발려서 약간 딥한 레드 컬러가 살짝 입술에 물든 듯이 자연스럽게 발리는데 이 다음에 오일감이 걷어내지고 컬러 파우더가 얹어지면서 되게 고혹적이고 딥한 레드로 얹어집니다. 지금 컬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드가 완전 웜한 옐로우 레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정석 클래식한 레드라고 하기에도 약간 더 딥해요. 이 틴트가 이렇게 한번 넣었다 뺐을 때 처음 이렇게 바르면은 이 안에 오일이 많이 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일과 함께 컬러가 되게 얇게 스민 듯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 다음번에 남은 양을 한 번 더 레이어링 하면은 그 오일이 먼저 입술에 다 발린 상태이기 때문에 컬러 파우더가 조금 더 밀도 있게 발려요. 그래서 처음 바르고 나서 한 번 더 바를 때 확실히 발색이 진해집니다. 이 컬러는 또 약간 가을웜 딥톤 분들이나 겨울 쿨톤 딥톤 분들도 온도를 너무 타지 않는다면 바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것도 좀 내 취향이야. 어떡하지? 하지만 오늘 메이크업의 컨셉이랑 너무 다르긴 한데 지금 너무 예쁘죠? 제가 지금 5호 마지막 가넷까지 5가지 컬러를 다 발랐는데요. 다 예뻤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최종 룩으로 고르고 싶은 컬러는 딱 2가지입니다. 2호 로지문이랑 5호 가넷.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싶은데 어떤 컬러가 더 예뻐 보이세요? 이것도 최근에 안 보여준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오늘 메이크업의 주제를 뽀용 블러 메이크업으로 정했고 최근에 부드러운 룩을 좀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부드럽게 로지문으로 다시 바르고 올게요. 5호는 착색도 쿨해. 그러네. 5호는 착색이 꽤 세요, 여러분. 착색이 쿨핑크입니다. 확실히 격쿨 딥분들이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컬러로 이렇게 로지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이거 발랐더니 전체적으로 또 부드러워졌죠? 립 컬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립스코로서 마지막 향과 묻어남을 빼먹을 수 없잖아요. 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렇게 진한 향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표현하기 어려운 향인데 대충 맡으면 초코향 같기도 해요. 근데 그냥 뭔가 불량 초코향 이런 거 아니고 우디한 향수향이 섞인 듯한 그런 초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슨 향인가 싶을 수 있지만 향 되게 괜찮아요. 좀 고급스러운 향이 납니다. 묻어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블러 틴트류들보다 훨씬 더 오일 배합이 좀 높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오일이 조금 더 흡수된 다음에 묻어남 테스트를 하면은 묻어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오일이 흡수된 상태는 아니어서 조금 더 묻어날 수는 있어요. 아니다.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 정도 지금 묻어났고 한 번 더 요 정도. 많이 묻어나진 않습니다. 이게 점점 입술에 밀착된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그럴수록 더 묻어남이 줄어드는 제형이에요. 묻어남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제형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찍어내주니까 바로 매끈한 매트 블러처럼 보여져서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드네요. 오늘 이렇게 겟레디위미 하면서 깨알 미니 립스코까지 넣어봤는데 뭔가 이거를 한두 컬러만 보여드리기엔 되게 아쉽기도 하고 컬러들도 되게 예쁘고 기왕 소개하는 김에 제형까지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깨알 코너로 넣어봤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좀 뽀용하고 블러한 느낌이지만 어떤 립 컬러랑 매치를 해도 진짜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